자,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번 조사 시험부터는 1등 하신 친구한테는 소정의 상품 하나와 그 다음에 원래 4, 5, 6등만 골라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꼴찌한 친구한테 이 파이팅으로 또 소정의 상품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 주마다 1등한 친구와 아쉬운 점수를 받은 친구한테 쌤이 이제 약소하지만 간단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점수표는 주차로는 이제 여러분도 확인하기 좋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1등 친구만 오픈해서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인만 해보시고 자 어쨌든 자 오늘 프리 강의를 해보시죠. 잠시만요. 일단은 또 중간고사 범위부터 봅시다. 중간 범위부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개별로 선생님이 톡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서 좀 필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쌤이 보내드린 것처럼 개별 톡을 통해서 관리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쌤이 풀이를 보다가 좀 어려운 문제들은 뭐 지금 이제 잡아가기도 할 거고 또 프린트가 추가로 나와서 또 공부도 할 거고 중간 대비 전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못 풀었다 하더라도 뭐 긴장감이 필요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가면 되는 건데 이게 뻔히 풀어줘야 될 이제 기본 유형들에 대한 풀이 라인이 좀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수학원 교재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쌤이 어떤 파트별 미션을 드릴 테니까 그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집 혹시 없거나 이런 친구들은 쌤이 뭐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로 만들어서 그 뭐냐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쌤과 이제 톡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것들은 챙겨서 꼭 해주세요. 자 어찌됐건 오늘 이제 프리부터 보도록 하시죠. 2월 2일 기출입니다. 2월 2일 기출부터 볼게요. 그렇죠. 우리 재영이 있죠. 프리한 경기들입니다. 야 너네 5번은 완전 뭐 거의 뭐 중킬러급이던데요. 와 이거 산수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네. 그리고 8번 푸트는 친구들은 이거 조립제법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죠? 이게 말로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텐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립제법은요 최고창 개수가 1인 상황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죠? 얘가 2x-1로 나눴다는 것은 나눈 값의 2배였기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몫에다가 2분의 1배 한 게 몫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보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일 것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바로 판단이 가능한 이 조립제법 환경들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뭐 풀이할 문제는 별로 안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쌤이 따로 이제 연락할 친구들이 보통 이제 13번과 15번 풀이 라인이 좀 이상한 친구들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죠? 특히 15번 인수분을 하는데 뭐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을 한다라는 그런 기본기도 없는 상태에서 뭐 한 6개 있다고 2개씩 때려가지고 잡아내려고 하는 친구들 특정 파트에서 잡힐 수도 있지만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 내림차 3이면 풀릴 거고요. 16번은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본 문제라서 이게 그죠?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얘는 물론 그 문제보다 약간은 특이하게 나오긴 했다라는 건데 얘를 보면 저번 그 문제가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4고 얘가 2루트 3 4루트 3이구나. 이렇게 준 상태고 그렇죠? 여기 길이는 8인 걸 금방 잡아낼 수 있겠죠. 뭐 센스 좋은 친구들은 이게 60도라는 것도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아시겠죠? 지금 저번에 푼 문제와 좀 비교를 하면요. 저번에 쌤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아마 여기가 뭐 10인가 그렇고요. 여기가 8인가? 뭐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직사가 줬죠 이렇게. 그렇죠? 그때 핵심이 이제 이게 5대 4니까 그죠? 여기를 이제 5t 4t로 잡고 x로 잡든 간에 4t로 잡고 넓이 구하면 끝나는 그죠? 뭐 그런 버전이었는데 얘를 보면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이 먼저 나지 않았을까? 직사키 이렇게 있죠? 이런 상태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저번에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연상한 친구들은 이게 8인 건 쉽게 구했을 것이고 여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게 60도가 보였던 친구들은 이제 이게 2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2루트 3도 바로 보였을 것이고 알겠죠? 이게 안 보인 친구들은 닮음을 좀 이용하시는 게 낫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봐봐 말 그대로 이제 이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뭐 60도라는 삼각형을 안 보고 이야기를 하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빗변을 가지고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빗변을 가지고 높이를 구하려면 얼마를 곱하면 돼?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이게 비율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에 2분의 루트 3 곱하면 여기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8대 2루트 3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높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2루트 3x라 친다면 여기가 8x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밑변과 높이의 비만 잡으면 끝나는 일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겠어요? 2루트 3에서 2루트 3x를 뺀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넓이를 구하면 가로가 8x고요. 높이가 2루트 3을 앞에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x 아닙니까? 맞나? 나무 잘못한 것 같은데. 2루트 3 잠시만요. 2루트 3 마이너스 이거 맞나요? 8대 2루트 3 네, 뭐 맞는 것 같네요. x가 얼마일 때 0이랑 1에서 x축과 교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뭘 대입하면 돼? 2분의 1 대입하면 답이겠네요. 뭐 쌤 승부로 가면. 알겠습니까? 그럼 끝난다 이런 거겠죠. 알겠죠? 시간감도 챙겨라. 알겠죠? 요놈은 그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정도를 보시고요. 오늘 풀이를 잡아드릴 문제는 17번과 18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유형은 되게 아마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요. 알겠죠? 이 문제가 앞으로도 종종 나올 만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풀이 라인을 잘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좀 딱 나오면 바로 척척척 들어갈 수 있도록 알겠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17번을 들어가 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 0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다는 것은 아마 뭐 근과 계수를 쓰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잡아놓고 갔겠죠. 그리고 F알파가 이미 이렇게 세팅하는 거 봐서 쌤이 예전에 한번 이제 유형화를 시켜서 한번 잡아드린 적도 있는데 알겠죠? 이 그놈인 걸 인지 다 해야 되고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10알파 10알파 맞죠? 10알파 더하기 2알파 베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F 베타는 같은 모양이죠? 마이너스 10베타 더하기 2알파 베타가 됩니다. 알파 베타가 아니까 10을 쓰면요 마이너스 10알파 더하기 6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0베타 더하기 6이다 라는 거죠. 그죠? 얘를 만족하는 2차식 fx에 대해서 뭐 f1은 2인 상태에서 fx 구해라고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fx는 2차식이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되고 베타를 대입하면 얘가 돼 라는 거 식 잡아내라는 소리죠. 그쵸? 식을 일단 한 단계 써드리면 최고차항 계수 알아 몰라? 모르니까 p로 잡고요. x-알파에 x-베타 더하기 뭡니까? 마이너스 10x 더하기 6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이 나와야 되고 요거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요 식이 뭡니까? 요거죠. 그죠? 요놈의 두근이 이거니까. 네. 그래서 좀 풀어본 친구들은 요 과정을 안 쓰고 바로 이렇게 썼겠죠. p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10x 더하기 6으로 이렇게 식을 잡아낼 수 있죠. 됐습니까? f1을 준 이유는 대입해서 p를 잡아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마무리되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소요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여기서 어렵게 나오는 버전이 이거였잖아. f 알파를 뭐 예를 들면 베타 제곱, f 베타를 알파 제곱.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차식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쉬운 버전에 속하는 게 알파를 대입한 데다 알파의 식을 주고 베타를 대입한 데 베타 식을 준 거는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이걸 이제 문제를 한 단계 더 꼬아내면은 이렇게 어긋나게 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어긋나게 줘버리면 손이 많이 가요. 어떻게 하냐면 베타 제곱을 요건 다른 버전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세팅에 이런 문제 만났다면 알파가 베타 제곱인 건 규칙을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으시면 봐봐. 이게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니까 알파 제곱이 알파 넣어서 넘겨버리면 5알파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베타 제곱을 일단은 5베타 마이너스 3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5알파 마이너스 3 이랬습니까? 일단은 2차식보다는 1차가 더 써먹기 좋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도 적용은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알파는 알파에 대한 아인과 베타는 베타에 대한 아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이제 알파를 바꿔야 돼.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여기 식이 있죠. 요 식을 이용해서 베타 자리에는 뭘 넣으면 돼?
5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되고 여기 알파 자리에는 5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개해버리면 25 마이너스 5알파니까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2가 나오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5베타 더하기 22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문제는 같은 세팅인 거죠. 그럼 fx 잡은 다음 fx는 p배 식 x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고요. 여기에 식은 마이너스 5x 더하기 22로 생겼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곱으로 어긋나 버리면은 손이 좀 많이 가는, 알겠죠? 이 정도 세팅까지는 나올 수 있는 버전이고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를 받으시면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자, 18번도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을 만났을 때마다 한 번씩은 경험한 적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알겠죠? 이 문제 또한 이게 약간의 장치를 조금 바꾸면 조금의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을 좀 잘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보시죠. 18번입니다. 이도 풀이라인 꼼꼼하게 정리해두세요. 자, 3차량식 fx는 f-2요. 3차라는 식을 준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놓고 계시고요.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같은데 여기를 qx로 짜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이건 다른 문제까지 얘기했을 때도 알겠죠? 3차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는 10을 쓰는 게 맞다. ax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거 많던데 잘한 거예요. 이렇게 fx는 저런 모양을 띈다. 알겠습니까? 3차란 말이 있으니까 qx는 rx라는 표현보다는 식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다른 문제까지 연결해 봤을 때 풀어내기 쉬울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 f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3차니까 여기 최고차항인 a가 몫이겠죠. 여기 됐습니까? 여기 몫일 것이고 나머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머릿속에 이 식을 쓸 때 뭐가 있는 거야? 3차라는 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냥 q1x가 아니야. 3차기 때문에 몫이 상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이 내가 a로 잡아놨으니까 여기 a가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 나머지를 쓸 건데 이 나머지가 그 2차 이하에 실을 거니까 이 나머지는 당연히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일 거란 말이야. 그죠? 왜냐면 얘가 얘 배수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나머지는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얘가 남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도 검산식을 써야지. 물론 요걸 이제 한 단계 뒤로 푼 친구도 여기 RX로 잡고 RX의 모양을 가지고 또 진행했던데 이거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좀 익숙해지면 요 놈이 어쨌든 2차식인데 얘로 나누면 2차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당연히 상수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일단 P로 잡고 됐어요? 나머지 낼 거 아니에요. AX 플러스 B 이런 꼴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때 우리가 구할 RX는 얘인 거죠. 그죠? 상황이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 초동식을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힌트를 좀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힌트는 저기 뭐 F-1이 있으니까 여기 집어넣던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다라는 힌트 하나 확보. 그쵸? 두 번째,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식의 모양을 잘 잡아내야지. 그러면 얘는 봐봐. 이게 그 다음에 항등식 얘기야. 이 같은 식이니까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남는 게 ax 플러스 a일 것이고 남는 게 p죠. 얘는 똑같고. 그쵸?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등식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 a 더하기 b가 두 번째 힌트. a 더하기 b가 b랑 맞겠네요. 자, 됐습니까? 세 번째는요. R-2와 R3이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 연립하시면 어렵지 않게 A, P, B가 잡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포맷으로 알겠죠? 정리를 좀 잘하시면 뭐 좀 다르게 건드린다 하더라도 풀이라인 잡는 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알겠죠? 자주 나오는 모양이니까 그때 요 진행은 되게 중요해요. 요 진행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나머지를 잘 잡아푸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20번은 요게 그죠? RX를 구하지 않아 답이 나오는 이상한 버전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냥 툭 뚫린 친구들은 이제 쉽게 잡았을 텐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RX를 식으로 잘 짠 친구들은요 이 판단 미스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어이없는 상황이라 요것도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가면 폐기하시고 폐기 집필한 친구들 20번 얘기는 가볍게 좀
쌤도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네, 보시죠. 이게 지금 F1이 문제 잘못 출제한 거죠. 마이너스 4죠. 그쵸? 이건 처음에 나왔죠? 그리고 가운데 말과 상관없이 fx를 x 3승 마이너스로 나누면 몫이 있었겠죠? 나머지가 rx입니다. 그죠? 이 미친 출제자가 R1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를 대입하시면 R1이 F1과 똑같아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던 그런 문제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잘 푼 친구들은 좀 어이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마 실전 상황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이거는 출제는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숫자를 좀 잘못 잡아서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오늘의 시험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틀린 문제 분석 잘하시고 자, 이제 기말 범위로 가볼까요? 자, 혹시 선생님이 풀이하지 않는 문제 중에 풀이가 꼭 듣고 싶다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한 시간 여유 오늘은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해 보시고 기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시험지가 없냐? 잠깐만 주소는 같이 보자 일단. 알겠지? 붙여. 제대로 가도 돼요. 아, 맞아요. 아니, 패드 봐도 패드 보시고. 패드 또 있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알겠습니다. 주는 같이 잠깐 붙어라. 책상에, 가봐. 힘이 없어? 가봐. 오케이. 가봐요. 잠깐만, 봐. 풀이 같은 필요 연습장 쓰고 연습장 없네, 민서? 연습장 없네. 그거 꺼내서 풀이 필요한 거 쓰고. 자, 기말 범위는 그쵸. 1번 문제가 그쵸. 1번부터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답이 없었죠. 이렇게 현재 답이 없는 그런 이상한 형태였고. 자, 아무튼 나머지 질문 있습니까? 2페이지까지 질문 있나요? 5번. 2번이 오류가 아닌 거예요? 2번은 오류. 그러니까 오류를 해서 풀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표시해놔가지고 좀 안 풀었는데. 아, 내가? 아니 선생님이? 조교쌤이? 2번 오류 없었죠? 네. 그쵸.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안 풀었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조정을 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주최 측의 문제니까 네.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5번요, 5번. 아, 오케이. 5번은 얘기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쌤들이 정리해드리는 그 순열과 조합에서는 NPR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게 사용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안 쓰게 하는데, 근데 NPR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NPR이 무슨 뜻이야, 이거? 뭐라고? 뽑고 나열, 그쵸? N개 중 R개 선택해서 R개 나열. 그 말 그대로 써보면요. N개 중 R개 선택해서 R개 나열해라. 이 말 아닙니까? 네. 얘가 지금 문제에서 5, 4사방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문제에서 NCR이 나와 있어요. NCR이 462입니다. 그죠? 이거 여기 넣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462R 팩이 여기다 이 말이겠죠. 네. 약분을 막 하시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몇 팩인지 잡히겠죠. 이 R을 먼저 잡는 거죠. 네. 제가 알겠어. R이 잡히면 그 다음 N은 뭐 NCR로 풀면 N은 잡힐 겁니다. 그런 문제였다. 이해되겠어요? 기억이 이거. NPR은 그냥 이제 식으로 가면은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이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NPR, NCR 곱하기 R팩이니까 그걸 엮어서 풀면 가볍게 나오니까 또 혹시 또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 8번. 8번님. 8번 보시죠.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8번 좀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선생님 풀어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죠? 뭐 특정 친구 입장은 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또 특정 친구 입장은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참 개인차가 되게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알겠죠? 그리고 유형마다도 판단의 미스가 많이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풀이는 많이 해보는 게 좋은데 보시죠. 0, 2, 3, 0, 2, 3, 4, 5 각 숫자를 많아야 한 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두 번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네요.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2, 4, 3번째로 나열된 수를 구해라. 그러면 제일 큰 수 라인 어떻게 되는 거죠? 큰 수부터 차례로. 지금 총 5자리 숫자까지 만들 수 있는 거네. 그쵸? 그러면은 5 땡땡땡땡인데 잠깐만 5까지 적을 필요 없는 게 이게 뭐 객관식이 2자리 수밖에 없으니까
얘로 일단 만들 수 있는 5자리 수부터 제끼는 게 낫지 않을까요? 0대 어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 아 문제 이해 못했구나. 객관식 8번에서 객관식에 두 자릿수만 나와 있잖아, 그렇지? 예. 그럼 얘가 분명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5자리 자연수가 있을 것이고 4자리 자연수가 있을 것이고 3자리 자연수가 있을 것인데 얘네들은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면 걔네들은 전체 개수만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5자리 수를 일단 다 구하자라는 거죠. 아마 243보다 훨씬 작겠지, 개수가. 구해보면 뭐 땡땡땡땡땡일 것이고 여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16 곱하기 6입니까? 96?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리고 4자릿수. 바로 갈게요. 땡땡땡땡 하면은 얘도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겠죠? 96. 이거 몇 가지야? 아직 멀었네. 그죠? 3자릿수. 땡땡땡 하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얼마냐? 48? 그쵸? 2자리부터 치고 들어가야지 이제. 그럼 몇 가지 파악해야 되겠죠? 얘가 지금 2를 더하면 192입니까? 더하면 240인가요? 그렇지? 이제 3개만 적으면 되겠네. 알겠죠? 자, 2자릿수 적어볼게요. 제일 큰 수가 554겠네. 한 번씩 못 쓰니까, 그렇죠? 그 다음 큰 수가 553일 것이고 52일 것이고 끝날 것 같은데 241, 242, 243 얘가 답이겠다. 이 잡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틀을 좀 잡아서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없습니까 이제? 자 13번은 좀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13번 나중에 행렬 쪽 정리를 하면 이런 거야 쉽게 풀 텐데 혹시 여기 좀 어려운 친구들은요 얘가 원하는 걸 식으로 쓰고 거꾸로 잡으세요. 그게 편합니다. 알겠죠? 행렬로 뭔가 접근하려 하지 말고 더 복잡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라 했냐면 뭐 행렬은 지가 알아서 만들었을 텐데 특정 일요일에 쉽게 말하면 일요일에 선우가 수영 달리기로 소모하는 거죠? 달리기로 소모하는 열량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이걸 푸세요, 여러분들이. 푸는 게 되게 쉽습니다. 선우 라인은 선우가 지금 수영을 A 칼로리가 걸리는데 일요일 날 수영을 R분 한단 말이야. 그렇죠? 표 이해되겠습니까? 선우가 지금 일요일 날 수영이랑 달리기를 했을 때 소모되는 열량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위의 표가 열량이니까 선우가 수영의 열량은 이제 분당 A만큼 사용이 되는데 일요일 날 하는 게 얼마냐면은 R분이니까 그죠? R분 AR이라는 이 숫자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플러스 달리기는 선우가 C분을 하는데 아니구나 C 열량이 소모되는데 일요일 날 하는 달리기가 S니까 S 맞죠? 일요일 날 오케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CS인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수가 나오는 계산을 찾아가는 게 낫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만든 그 행렬이 A, B, C, D가 이게 A라는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P, Q, RS가 B라는 행렬이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계산이 잠깐만 AR이면 어디? AC랑 RS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쵸? 그럼 얘가 뒤에 있어야지. 얘가 여기 뒤에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2행 1렬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B 곱하기 A의 2행 1렬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10을 쓰는 게 나아요. 10을 쓰고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거죠. 알겠죠? 예, 행렬 자체의 곱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알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쉽게 뚫릴 거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17번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17번 가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을 가지고 부등식의 해석 좀 연습해 볼게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참 뒤에도 약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가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2차 부등식이죠. 근이 존재하는 뭐 조건 뭐 이런 거 뭐라 그랬는데 요거 엮어서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봐봐. 부등식의 해석이라는 테마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할게요. 여러분 연습장 한번 꺼내보시고요. 실수 A, B, C에 대해서.
문제들. 아, 이거 너무 많지. 어이구, 괜찮아? 문제가 좀 괜찮아? 저거 풀어보세요, 여러분. 네. 서술형입니다. 실은 없네요. 실수 A에 대해서.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풀어보세요. 요거 정확히 맞춘 친구 오늘 그 1등 친구한테 보내는 커피 쿠폰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정답 인정입니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잘 써보세요. 답지다 생각하고 쓰세요. 답지다 생각하고 알겠죠? 서술형 문제야. 이거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 여기서도 이상한 거 하나 나왔잖아. 그렇지?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여러분의 해석하는 실력 좀 보죠. 그 시간 있어야 되니까 시간을 지금부터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그 정도 되겠죠? 그죠? 되게 고민할 문제들은 아닐 거니까 1분만 딱 드리고 채점을 싹 돌아서 한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기 답을 잘 적어주세요. 그 답이 지금 그 네모 친 게 답이 뭡니까, 준이요? 아, 제 생각. 알겠어. 아, 그럴 수 있죠. 자기 생각이니까. 근데 좀 특이하게 저는 부등식을 풀었는데 등호가 나왔다. 근데 이렇게 나온 이거 아, 그렇게 나왔어. 알았어.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 이유가 있네요. 좋아요. 지금 다들 좀 몰입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답이 나온 친구들은 약간 표시를 해드립니다. 내가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고생했어? 확인했어요? 경우수 나오는 아, 준보다 안 돼. 아무 그러면 안 되지. 그만해.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 네네, 알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것만 끝이 아닐 거. 아유, 이거 그래프까지 그려있어. 멋져. 네, 좋아요. 아 그거 아니고 소수 아니에요? 소수. 김나는 어, 있어. 아, 소수 A가 만약 소수면 알았어. 막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거만 자, 보여주세요. 여기 영과 일 사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걸 못 푸니까 이 17번은 못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저걸 못 푸니까 이 기본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풀 수가 있나 이런 문제를 알겠죠? 자, 왜 그러냐 봐봐. 풀어볼게요. 일단은 뭐 이제 대체로 지금 뭐 전번에 보면 거의 한 8, 90%의 학생이 답은 동일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쓴 답이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알겠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확인해 볼게요. 자, 얘를 넘겼겠죠, 풀려면, 그죠? A를 나눌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부호문제 생기는데 A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죠?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0을 나눌 수 없잖아. 그쵸? 먼저 하는 거 첫 번째. A가 0이라면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0이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린 지금 B의 조건도 모른단 말이야. 얘는 X에 얼마를 넣든 0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죠. 네. 그죠? 아, 여기서 B의 범위가 분류가 돼야 되겠네요.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죠? 얘라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뭐야? 모든 실수라 표현하는 거야. X에 뭘 대입하든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B가 만약에 음수라면 X에 뭘 대입하든 성립해 안 해? B가 음수라면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작거나 이거 만족하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써야 돼? 해가 없다. 그렇죠. 아주 특이한 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푸셨던 A가 양수라면 X는 A분의 B 작가가 맞을 것이고요. 세 번째 A가 음수라면 부등호 바뀌어야 되니까 X는 바뀌어야죠.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1차 부등식 풀 때는요. 최고차항에 문자가 있으면 2차도 마찬가지죠. 0인 것부터 확인해야지. 되겠습니까? 그게 0이 돼버리면 저렇게 이상해지는 거야. 이상해지는 게 뭔데? 1차 부등식인데 불구하고 해가 없다라든지 무수히 많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1차 부등식의 이제 해석인 거지. 해석, 풀이가 아니고.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중2 때 배우는 거고 1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거 이제 고등 때 배우는 거죠. 알겠죠? 저런 건데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봐봐요. 17번입니다. 요게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7번 문제 봤는데 1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x 마이너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얘가 항상 성립할 때 a와 b를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얘도 항상 성립해야지. 이랬습니까? 자 1번을 데리고 가볼게요. 1번입니다. 얘를 왼쪽에 쓸게요.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b가 1보다 크면 안다.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이거 1차 부등식 아니야? 1차 부등식이 이런 이상한 답이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얘가 0이 아니면 저런 이상한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확정.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로 자 들어가 볼까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요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이니까 무시해버리고 양변 마이너스 포함 b는요 마이너스로 작거나 같아야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요 1번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요 b는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예. 요런 개념이 어디서 기인한지 체크가 되겠죠. 그쵸? 딱 저 얘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얘는 풀면 되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집어넣어버리면요. 넘겨버리면 2번 부등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얘는 뭐? 자주 풀는 거죠.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쵸? 2차식의 부등식이 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요게 이제 얘는 객관식이지만 저기 뒤에 이제 그 서술형의 판별식에 대한 표현을 쓸 때가 있어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함수식의 표현을 할 때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야. 뭐 이게만 서술형이라 가져간다면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만족시키려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뭐 판별식이 라고 하는 감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부등식은 판별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별식이라는 명칭은요 그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용어기 때문에 이걸 D나 판별식이란 말을 쓸 거면은 이거를 이렇게 2차 방정식화 만들어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좋은 표현이 아닌 거죠 사실. 알겠죠? 쌤 그럼 어떻게 씁니까? 판별 써야 되는데 그냥 식만 쓰면 돼요. 그냥 식만.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얘가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일 거 아니야.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 명칭을 굳이 다 남길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넘어가면 되고 판별식의 용어는 사실 방정식의 표현이 나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 용어이기 때문에 얘가 방정식의 모양이 아니라서 알겠죠? 그 뭔가 멘트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왜 함수식에도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면 a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의 판별식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함수 자체가 판별식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판별식을 또 쓰려면 또 얘는 0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식을 쓰세요. 알겠죠? 뭐 a제곱 마이너스 뭐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하므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통용되기 때문에 알겠죠? 판별식을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건 뭐 쓰기 상황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얘는 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이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 얘기하는 길에 20번도 얘기 좀 해볼게요. 20번은 대체로 잘 푼 친구들이 꽤 있는데 답을 명확히 쓰지 않은 느낌을 좀 받아서 왜냐면 얘가 어쨌든 간에 회가 존재할 때 조건을 쓰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안지에 있는 답 체크하셨을 텐데 마지막엔 딱 그렇게만 딱 뭔가 명시되어 있었는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막 그래프랑 막 풀이랑 다 있는데 결국 그래서 해가 존재할 조건은 A가 음수이거나 A가 양수이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양수냐? 뭐 하여튼 이거면 된다는 어떤 명확한 답까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부터 먼저 가볼게요. 이 20번 문제 보시면은 얘가 약간 쟤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죠.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체크해보면 첫 번째 A가 음수부터 갈게요. A가 음수라면 그렇죠? A가 음수라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축이 봐봐. 이렇게 있든 또는 접하든 또는 붕 떠있든 그죠? 항상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음수라면 정답. 항상 해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래프 상태든 간에. 정답이 두 번째. A가 양수라면 그래프를 얘기하면 되겠죠? 저 함수가 이렇게 x축 9.2 그래프 이어야 하기 때문에 2으로 예를 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을 정확히 명시한다면 A가 음수이거나 또는 A가 양수이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됩니다. 요게 이제 주관식으로 요게 답인 거죠. 이렇게 써야죠. 알겠죠? 이 답을 마지막에 명시 딱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명만 막 있고요. 답은 안 적어놓은 친구들 좀 보여서 알겠죠? 설명은 다들 잘하셨는데 답이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야 얘가 왜냐면 해가 존재할 때 조건을 구하려니까 알겠죠? 그때의 조건은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적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100원 이야기였다. 또 여기 질문 혹시 있습니까? 18번 해볼까요? 1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 후반부 경우에서 풀이할 때도 막 유사한 형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문제거든요. 요걸 유형화시키면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볼게요. 자, 0, A, B, C, 10번. 이게 지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이렇게 쓸 때 얘를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 세 자리 자연수라고 보면 여기 A, 여기 B, 여기 C를 쓸 건데 이거 곱셈은 아닌 거죠. 자리 수니까 크기 순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뭐야? 1부터 9까지만 넣어서 요런 크기 순이 되는 세 자리 자연수 만들라는 거 맞죠? 제가 그렇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 9개 숫자 중에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야? 3개를 선택해서 그치? 숫자를 만들면 되겠죠? 나열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접근은 어떻게 하면 돼? 이 9개의 숫자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야지. 인상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9개의 숫자 중에 3개 선택하면 어떻게 돼? 93. 그리고 나서 항상 예시를 드세요. 만약에 내가 뭐 1, 3, 4를 선택했어. 자, 얘를 나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나열하는 경우 수몇 가지야? 나열하는 경우에서 1, 3, 4를 A, B, C에 나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열하는 경우 수몇 가지예요? 6가지 6가지입니까? 아닙니다. A가 제일 작아야 되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그 다음인데?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예요. 정답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봐봐. 크기가 정해진 나열이 선택만 하면 돼 이런 개념인 거야. 선택하면 크기 순이잖아 그냥. 그렇죠. 그게 나열이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얘도 뭐 자주 볼만한 되겠죠. 중난이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자주 나올 만한 크기가 정해진 나열 문제다. 이렇게 좀 카테고리 분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까지 풀이하고요. 바로 이제 우리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경우의 수 풀이 좀 합시다. 아마 우리 프린트의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이 빡셀 겁니다. 이제 기출보다 빡셀 거고요. 특히나 프린트 후반부에 있는 것들이 만만치 않다. 특히나 저 뒤로 가면 갈수록 거의 뭐 기출로 얘기하면 킬러 수준이 될 만한 문제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해보죠. 여러분들 좀 공부해온 것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숙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불쌍한 숙제가 있는 것처럼 좋은 활용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하는데 뭐지 됐건 자 가보시죠. 프린트 다 있죠? 우리 풀이 어디까지 했죠? 그때 시간 없어 많이 했잖아. 저희 쌤 기억으로 그때 70번까지
76까지밖에 못했습니다. 76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쭉 갈게요. 네,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끝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숙제는 남은 풀인데 다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6페이지부터 뭐 잘 푼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이 기준과 풀이를 얘기 나눠보면서 풀이를 진행해 보죠. 질문 있습니까? 16페이지. 16페이지.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없어요? 지역이 있어요? 네. 78번? 네. 네. 7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개의 수를 택하여 직각삼각형에 적을 때 같은 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 개수가 연속되지 않도록 적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하네요. 일단 뭐 A, B, C, D를 좀 적을게요. 저희 70 네. 후반 했었던 거. 아 그죠? 그랬던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80번이요. 네, 80번 안 했던 것 같다. 그죠?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죠? A 플러스 B, 요게 마지막이었구나. A 플러스 B 6의 배수 얘기하면서 그 뭐 20개의 숫자에서 3개 뽑아가지고 3의 배수 되는 거 나머지로 정리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런 정리가 형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80번 가시죠. 증명체가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B, C, D, 자, 문제는 A에서 출발해서 G로 가는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지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민건아 너 어떻게 풀었어? 안 풀었어?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 왜? 그냥 하면 되잖아. 이거 어차피 노가다인데? 이거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냥 진행을 할 때 뭐 이렇게 덧대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 투자하지 마라. 어차피 틀릴 거니까. 기준 정해야죠. 이런 거 기준은 보통 어떻게 정하냐면 기준을 일단은 뭐 쌤 들 생각해 봐봐. A에서 G로 가는 방법 중에서 제일 짧게 가는 게 3변을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변의 개수를 3개만 지나는 경우, 뭐 4개만 지나는 경우, 5개만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잘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기준은 이제 변의 개수로 가는 거지. 최단 거리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알겠죠? 그런 것도 괜찮고.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좀 가지를 쳐가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일단 출발하는 거야. 그때 A에서 봐봐.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야? 3가지인데 자, 일괄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G로 가는 경우의 수나 A에서 D로 갔다가 G로 가는 경우의 수나 A에서 E로 갔다가 G로 가는 경우의 수가 어때요? 똑같죠? 네. 그럼 얘는 묶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아직 기준을 분리하기 전에 3 곱하기를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어렵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B까지 왔다 치자. 그죠? 그 다음 또 생각을 하는 거야. B에서 이제 남은 게 C나 F로 갈 수 있는데 B에서 C로 간 다음에 G까지 가는 경우의 수랑 B에서 F로 간 다음에 G로 가는 경우의 수가 같은 상황으로 묶어칠 수 있는 환경인 거야? 분리시켜야 되는 거야? 같은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분리시켜야죠. 1번 뭐 A, B, C로 가는 경우 2번 A, B, F로 가는 경우 근데 그림의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경우의 수만 했습니까? 여기서 요까지 온 거랑 요까지 온 거는요. G를 만나는 내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얘까지 묶어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뭘 따지는 거야? 일괄적 처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얘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럼 이 중에 한 개 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여기 G로 가기만 하면 돼. 자, 여기서 G로 가는 경우는요. 이거는 뭐 해야지. 한 번에 바로 가는 게 한 가지. 돌아서 가는 경우 2가지. 돌아서 여기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는 경우 3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말고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곱하기 3이었네. 끝.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순간순간에 번호가 분류가 돼야 되겠죠.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넘어가시죠. 또 없나요? 82번. 82번이요. 82번 해보시죠. 체육관에 축구공이 10개가 있습니다. 자, 10개가 있다. 축구공을 최대 4개에 담을 수 있는 가방을 6개 이하로 사용하여 이 10개의 축구공을 모두 담는 방법을 구해라. 단 축구공은 서로 구분하지 않고 가방도 구분하지 않는다. 지금 축구공이 10개가 있는데
6개 이하로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구분 없이. 그쵸? 이거는 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방에 이렇게 있으면 일단 6개로 나눠 담는 경우 이거 적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지금 가방도 구분 안 하고 공도 구분 안 하니까 뭘 나열하거나 이건 다 필요가 없죠. 그럼 6개로 하려면 잠깐만 이게 제일 많이 넣는 게 1, 1, 1, 1, 1로 까지면 어떻게 돼? 5네 5. 5, 1, 1, 1, 1, 1. 한 가지. 되겠습니까? 뭐 이건 쌤도 뭐 전혀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빨리 해 그러면 알겠죠? 4. 쌤이 하는 방식은 큰 수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하나씩 내리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4를 하나 내리면 2, 1, 1, 1, 1 이렇게. 그 다음에 요 4를 여기 또 내리면 잠깐만 4는 끝났나? 4는 끝났죠? 4를 더 쓸 수 없죠? 3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할게요. 3, 3, 1, 1, 1 그죠? 그 다음에 3을 더 쓸 수가 없어요. 3 하나 쪼개 2, 2, 1, 1 그 다음에 더 이상 3을 쓸 게 없잖아 그렇죠? 2, 2, 2, 2 한 번 1, 1 되겠죠? 알겠습니까? 끝! 그 다음에 5개 점점 줄어들긴 할 거야. 개수가 많아지지 않을 거니까 알겠죠? 예를 들면 가방 2개면요 2개 되지 9, 1, 8, 2 뚜루룩 해가지고 몇 개 쭉 나올 거 아니야. 가방 한 개 다 넣고 끝 먼저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다 이렇게 적어져서 빨리빨리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뭔가 딱히 좋은 걸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쌤, 총 최대 4개 담기. 잠깐만요. 그럼 내가 잘못 봤구나. 미안합니다. 최대 4개의 가방 6개 이하구나. 그럼 좀 편하겠네. 그렇죠? 요런 방식으로 알겠죠? 쌤은 문제 잘못되어 있는데 4개 이하니까 뭐 4개, 3개, 2개, 1개는 안 되겠네. 6개 이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빨리 숫자 적어가지고.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해라 정도로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요. 하나만 더 해보고 보십시다. 질문. 있나요? 84번. 84번 해볼까요? 84번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정면체 8개의 꼭지점 중 서로 다른 요걸로 그냥 갈게요. 서로 다른 세 꼭지점으로 삼각형을 만든다. 이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는 83이겠죠? 네. 전체 개수, 삼각형 개수, 전체 개수가 될 것이고 네. 이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만 공유하는 거,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거, 공유하지 않는 거,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란 소리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자신 있는 두 개를 정확히 구하시고 빼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셋 다 뭐 구하기 어렵지 않으면 개별로 다 구한 다음에 검사할 수 있겠죠. 다단계가 나오는지. 알겠죠? 요거 말고 성격이 없으니까. 알겠죠? 쌤 생각에 제일 쉬운 게 이제 A 아닌가요? 한 모서리만 공유하는 건요. 그래서 해볼게. 한 모서리만 공유하면은 얘만 공유하는 거. 몇 개 있어? 점이 그러면 여기 붙어있는 요놈들 안 되니까 여기 하나. 그죠? 네. 여기 하나. 둘. 끝. 그죠? 정도 알겠니? 한 모서리는 봐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말고 다른 점들은 다 안 될 거 아니야. 공유해봐. 두 개를 공유하니까. 그렇죠? 이해되겠어? 모서리가. 모서리가 요거지 요거. 네. 공유 봐봐.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봐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 모서리가 하나만 공유가 된 거잖아. 그 ADB는 A, D, B. 안 되죠. A, B가 붙어버려. 예. 그렇죠. 그래 보면 압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모서리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겠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모서리가 몇 개 있어? 4개, 4개, 4개. 겹치는 게 없어요. 모서리가 뭐 한 개 공유니까. 그러면은 A는 쉽게 구할 수 있겠네. 4, 5. 잠깐만. 4개, 4개. 12개 곱하기 2. 24개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게 편할지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 게 편할지는 너 어떻게 생각하냐? 어느 모서리 어떤 거요? 어느 모서리 공유하지 않는 거 쌤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요 꼭지점을 하나 찍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으려면 와 헷갈리네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이렇게 볼게요. 모서리를 공유하지 않으면 다 이 대각선을 쓰겠다는 소리거든요. 봐봐. 여기 대각선을 만들 수 있는 거 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면에서 얘를 쓸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얘 몇 개야?
두 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밑면 마찬가지죠. 두 개, 두 개. 이해되겠어요? 옆면은 다 겹칠 것 같은데 8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응. 쌤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잠깐만요. 맞을 것 같은데요. 얘. 요 푼 친구 C 8개 맞습니까? 혹시 풀이 있습니까? 없나요? 뭐야? 아무도 없어. 다 없어? 안 적혀있어? B도 구해볼게요. 헷갈리니까. B 구해보시죠. B. B는 두 개 공유하는 거잖아. 두 개는 어떻게 돼? 이 두 개 어떻게 하냐? 잠시만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지? 두 개? 아 이거 어렵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하나 붙어있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에 4개.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요거 하나에 4개. 요거 하면 어떻게 돼? 하나 겹치. 4개인데 한 번 겹치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4개인데 한 번 겹치고. 와 이거 터지겠네. 이 기준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야 어렵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윗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낫겠다. 여기 면 하나의 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아닌가요? 그죠? 네. 한 면에 4개. 그치? 그럼 끝! 모든 면에 4개. 겹치는 거 없어요. 그쵸? 요게 그냥 제일 낫네요. 4 곱하기 6. 24개. 이해했습니까? 여기 제일 낫네요. 그죠? 한 면을 기준으로 보면 4개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그쵸? 야, 확인해봐요. 나도 모르겠다. 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우, 잘 풀었네요. 그럼 이거는 나도 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헷갈리네. 그렇죠? 기준을 봐봐. 쌤부터 지금 풀면서도 기준 좀 바꾸잖아. 그렇죠? 뭐가 명확해져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 풀이 이어갈게요. 쉬었다 가시죠. 개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쉬었다 갑시다. 앞에서 네가 따로 제가 안 해. 자, 여러분 기말고사 법이 있잖아요. 1월 30일 테스트 잠깐 꺼내봤다.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설명해 줄 만한 게 또 있어서 그거를 안내해드린 것 같아서요. 이거 좀. 아닌데. 1월 아 30일에 15번 문제 잠깐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뭐 다 잘 푸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풀이 라인을 좀 다르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5번은 잘 푸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잘 맞춘 친구도 많은데 실수했는데 찍어서 맞았어. 1월 30일 15번 문제입니다. 얘를 좀 추가 설명 및 풀이를 좀 잡아드릴게요. 봐봐.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뭐 또 하나의 팁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값을 다룰 때 이 x-1로 돼 있으면 다루기가 아마 많이 해봤으니까 편하게 다뤄질 텐데 얘처럼 이렇게 절대값 1-x로 돼 있으면 약간의 어색함이 생기거나 실수가 유발될 수 있다 이랬죠. 근데 사실 얘랑 얘는 어때요?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보여서 이런 거 아예 안 풀어요. 이렇게 바꿔서 풀지. 알겠습니까? 네. 어차피 같은 얘기잖아. 절대값의 결과니까. 네. 그쵸? 이게 제곱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만약에 1-x의 제곱을 만약 전개하게 됐으면 나는 이걸 전개하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냥 이건 굳이 안 봐도 알겠지만 알겠죠? 이게 뭐 확장을 시키면 -1, -x의 제곱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x 플러스 제곱하면 되죠. 이게 제곱이나 절대값은 어차피 안에 있는 부호가 바뀐다 한들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뭐 실수를 좀 방지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를 보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4가 6 이하다. 뭐 이걸 푸는 문제의 상황인 건데 알겠죠? 이게 우리가 그 2차 부등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얘가 너무 작다. 얘를 풀면요. 인수분해 하시죠? 이 답이 이제 x가 1과 2 사이 아닙니까? 그죠? 얘 답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풀면 답은 왜 X야? X가 1에서 그렇죠. 그래프 얘기잖아 이게. 이게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결국은 그래프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봐봐.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이제 부등식을 그린다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이 부등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y는 x-1, x-2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 절편을 그리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x 절편은 x축. x축을 그리고 2차 함수 그리면 여기 교점의 x좌표 1과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작다라는 풀라는 것은 2차 함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요 범위의 x 범위를 구해라 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게 요것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절대값을 3개로 분리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 접근하면요 y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4 이 그래프만 내가 잘 그릴 수 있으면 y는 6과 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얘기일 거 아니야. 근데 요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쉬워가지고 그걸 배워놓는 게 여러분들 그런 범위 분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냐? 저거는 이제 이렇게만 정리해드린다면 1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 직선이죠.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범위가 분리되는 포인트가 있죠. 얘가 1에서 분리가 될 거고 4에서 분리가 될 거 아니겠죠. 그렇죠? 거기서 꺾인 선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일단은 그 뭐라 얘기해야 돼? 꼭지점을 잡기 여기서 어딜까? 그리고 두 번째 양 끝은 기울기로 체크. 뭐 이 정도로 그려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y는 가볍게 뭐 절대값 x-2 더하기 3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자 얘는요 x가 얼마일 때 이렇게 이게 V자 같은 모양을 띠는 거 한 번쯤 그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직선에 절대값이 개입을 하면요 이게 꺾인 선입니다. 이렇게 꺾인 선이 알겠죠? 그러면은 얘를 그려보면 얘가 언제 꺾이겠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2를 대입해. 얘 2,3을 지나겠죠? 거기서 꺾여. 그러면 2,3 어디에 있겠지? 뭐 좌표표는 그리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오른쪽 왼쪽이 있을 텐데 오른쪽은 2보다 큰 쪽이잖아. 기울기 얼마야? 1이겠죠. 기울기 1. 그렇죠? x가 1로 갈 때 y가 1로 갈 거보다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태어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내려왔겠죠. 알겠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한 개짜리는 2,3 찍고 V자리 그리면 되겠냐. 알겠죠? 자, 두 개로 확정을 시켜보면 얘 그려볼게요. 그냥. 알겠죠? 얘가 언제 꺾여요? 1,3에서 1,3 그죠? 얘는요? 4,4 넣어버리면 3에서 됐습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얘는 그림 문제를 풀 거니까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평면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1,3에 하나 찍고 이 점 4,3에 하나 찍고 요 점 그죠? 얘 둘은 연결하면 돼 그냥 어차피 문제될 게 없으니까 다 꺾인 세란 말이에요. 자 4보다 클 때는 기울기만 체크해. 얘가 4보다 크면 양수고 양수일 거 아니야. x 튀어나오고 x 튀어나오고 기울기 얼마야? 2 올라가겠네. 기울기 2입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더 나아가면 기울기의 의미가 이 기울기가 무슨 뜻이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나 그러면 y는 6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답은 여기가 되겠네. 그치? 그럼 나 뭘 찾으면 돼?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 잡으면 되는 거 맞지? 네. 그쵸? 자 여기가 4,1이에요. 여기 4,3입니다. 그죠? 자 y가 지금 몇 올라간 거야? 6. 아니죠. 3에서 3 올라갔죠? 그러면 괜찮아. 봐봐. 야 중요한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x축으로 얼만큼 갔겠니? 여기 3 올라갔다면서 x축 얼마만 거야? 2분의 3 받겠네요. 더해주면요. 요 점의 x좌표는 4 더하기 2분의 3, 2분의 11이었겠네요. 그죠? 여기는요 이게 대칭형이니까 얘도 3칸 올라갔잖아. 그죠? 여기서 2분의 3을 빼야 될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면 1에서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그쵸?
이 문제 답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x가 2분의 11까지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2차 분홍식의 풀이 같은 거야. 알겠죠? 거기에 이제 어차피 기울기에 대한 어떤 그래프적인 관점은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이런 객관식의 답안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이를 드렸고요. 그리고 2월 2일 날 테스트 하나 볼게요. 2월 2일 날 19번입니다. 네, 19번. 잠깐만 봐봐. 6월 29번입니다. 얘는 이제 뭐 대체로 뭐 앵간히 풀긴 하더라 정도의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푼 친구가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준우였는데 네. 왜냐면 얘가 생각을 좀 잘해보면 x제곱 더하기 m-1x 이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24 이는요. 얘의 두분이 절대값의 b가 2대 3이래요, 그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할 게 이게 두분이 뭔가 일단은 뭐 알파를 딱 치면 근각에서 두둥일 거 아니야. 근데 두분의 곱이 뭐야 지금? 마이너스 24니까 이게 두분의 부호가 뭐한 상황인 거야? 부호가 다른 상황인데 이건 파악이 될 것이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 양수라는 거죠. 네. 근데 절대값을 비교하면 2대 3이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두분을 뭐라고 놓으면 돼? 하나는 2알파로 놓으면 나머지 하나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알파 이렇게만 놓으면 되죠 그냥. 네. 그러니까 알파가 양수라는 게 아니라 얘가 뭐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일 것이고 네. 그죠? 이게 이미 그것까지 포함된 표현인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부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류 작업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근각을 때리시면 네.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두분의 곱은요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4니까 알파 제곱 4가 돼서 알파가 2 또는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시면 m값이 2개 나와서 정답. 풀이야 이것만 딱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절대값에 대한 어떤 그 부호 분류까지는 안 가도 되는 게 얘가 이미 부호를 머금고 있어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어차피 부호가 일이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풀이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경우에서 넘어갑시다. 무엇보다 잘 보시고 그 절대값 2개짜리 그 분식은요 그래프로 또 한번 풀어보셔야겠죠. 복수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감은 잡을 겁니다. 자 경우에서 이어가시죠. 17페이지입니다. 초반전이 그죠? 이 몸으로 떼우는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그죠? 고생을 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없나요? 86번 하면 볼까요? 86번입니다. 자 1부터 10까지 부여받은 번호가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다음에 과 같은 규칙을 한다. 번호가 1인 학생부터 시작해서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한 명씩 1부터 크기가 작은 수를 작은 순서대로 자연수를 하나씩 말한다. 3 또는 6은 말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10명이 그냥 시계만 1부터 10까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숫자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때 얘가 뭐라 했냐면 1, 2, 3, 4 뭐 이렇게 쭉 부르는데 3은 안 되는구나. 쭉 부르는데 3 또는 6은 말하지 마라. 369개인가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1을 말한 학생 다음 순서는 24를 말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규칙으로 게임을 해서 틀리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2000을 말한 학생의 번호를 구해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숫자를 1부터 쭉 얘기했을 때 2000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야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충 뭐 한 1503번이다 그러면은 뭐 이게 3이 됐겠죠. 이게 10개씩 도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결국 얘가 몇 번째야 이 소린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숫자를 쭉 읽어 나갈 때 얘가 몇 번째 숫자야 라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알겠죠? 요거 지금 숫자의 어떤 진행을 그 한 자릿수부터 이렇게 세 자릿수를 지나서 1000단을 넘어가서 2000까지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럼 숫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00까지의 숫자가 잠깐만요. 1부터 2000까지 하면은 2000개가 있는데 그죠? 이거 바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쌤 지금 여사건으로 가려다가 그냥 바로 풀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밀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따지냐면 1부터 2000까지 중에서 여기 써져 있구나. 3,
36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요. 1000까지 봐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땡땡땡땡 해서요. 여기 그 10, 100, 1000의 자리가 0인 거랑 1인 걸로 분류를 해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묶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내 자리 만들어 볼게요. 내 자리 만들면 내 자리죠. 여기 2000자리는 더 이상 숫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1부터 1999까지 3이랑 6을 제외한 숫자가 몇 개인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야? 0, 1 두 가지. 0도 된다 그랬잖아. 왜 0, 0, 뭐 1 같은 거면 1을 얘기하는 거니까. 묶어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죠? 이거 묶어주기 애매한 친구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봐. 처음에 들어갈 숫자가 두 가지입니다. 0 또는 1. 그죠? 0을 썼든 1을 썼든 상관없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인 거야? 원래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3, 6 빼야 될 거 아니야? 8개. 됐어요? 네. 여기 뭘 썼든 여기 몇 가지? 8개. 여기도 8개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0000도 존재는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항상 요거 만들 때 그 0을 체크하긴 해야 돼요. 한 개를 빼야 되겠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난 지금 여기까지 뭐냐면 1999까지 36을 제외한 모든 숫자 개수입니다. 그러면 2000번째는 그냥 얘기했죠. 다시 한 개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의 결과가 2000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2000을 부른 놈은 2의 3승, 2의 3승, 2의 3승, 2의 1승, 2의 10승이겠다. 1024라는 놈이겠네요. 알겠습니까? 얘가 1024번째 숫자입니다. 2000 알겠죠? 그럼 답은 4겠지 뭐 되겠죠. 되겠죠? 19니까. 알겠습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 18페이지로 가시죠. 아우 이제 좀 이제 그죠 NCR과 NPE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 카테고리로 넘어온 느낌입니다. 알겠죠? 네, 쌤도 여기 앞 라인까지 이렇게 따지는 문제는요. 아 나도 머리 아파. 알겠죠? 이쪽은 좀 프리 라인을 사니까 여기 좀 편하지 않을까. 어쨌든 질문 90번 가볼까요? 90번입니다. 자 똑같은 초콜릿 10개랑 서로 다른 쿠키 7개 중 10개를 묶어서 잠깐만요. A는 10개 있고요. 이렇게 쓸게요. 초콜릿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쿠키 7개, 서로 다른 쿠키. 쿠키는 이렇게 7개를 좀 구체화시킬 때는요. 이렇게 첨자를 써요. 첨자. B1, B2 이렇게. B7까지. 그럼 좀 명확하게 구분은 될 거니까 알겠죠? 초콜릿은 구분이 안 되고 얘는 구분이 됩니다. 그때 10개를 묶어서 세트 상품에 들어간 초콜릿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만들 수 있는 세트 상품의 종류는 몇 가지냐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기준을 초콜릿의 개수 그거 가는 게 낫겠죠. 됐습니까? 초콜릿을 어쨌든 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10개를 세팅할 때 초콜릿은 1개는 안 될 거고 쿠키가 7개밖에 없으니까 초콜릿 3개인 경우 뭐 5개인 경우 요게 다 빨리 구해야 되겠죠. 얘는 봐봐 얘는 쿠키의 개수를 정해서 답을 구합시다. 그럼 쿠키가 총 7개 있으니까 얘를 3개 넣는 경우 7개 얘를 5개 쓰고 5개 7개 쓰고 3개 9개 쓰고 1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죠? 진행을 하면요 얘 같은 경우는요 얘는 그냥 넣으면 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요거 뭐 7C7 되겠죠. 한 가지 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7C5 이 초콜릿은 의미가 없죠. 7C3 7C1 요거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초콜릿 개수로 쫙 정리한 다음에 풀면 되겠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92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1층부터 12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1층, 12층 1층에서 3명이 탔어요. A, B, C가 탔어. 12층까지 운행하는 동안 모두 내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해라. 4층까지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1층부터 4층까지는 안 내렸다라는 건요. 6층부터 12층까지 내렸나 본데요. 이때까지 여기서 내린 건데 서로 연속 한 층에 내린 경우는 없고
세 명 모두 다른 층에서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 그럼 요런 상황인데 지금 얘가 5, 6, 7, 8, 9, 10, 11, 12가 있는데 A, B, C가 이거 세 개로 골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만 이제 뭘 해야 돼? 연속하면 안 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게 번호가 있긴 한데요. 이 번호가 무용지물인 게 이제 5부터 어차피 10위까지 쫙 깔려 있는 거잖아. 그쵸?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냥 자리고 세 명이 여기에 나열되긴 하는 건데 이웃하지 않게 나열되는 경우를 구하래 말이죠. 약간 요 상황이 혹시 여러분 의자가 몇 개야 이거? 빼면 8개죠. 의자가 8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명이 앉을 거야. 근데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돼. 라는 상황과 어때요? 똑같은 거 느껴지십니까? 응. 이런 상황을 매칭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세팅은 너무 다르잖아. 경우의 수가 워낙 달라지니까. 그렇죠? 요 문제랑 같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빈 의자 8개가 있고요. 3명이 거기서 앉을 건데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거 어떻게 풀겠어? 사이사이 넣을 건데 내가 어떤 세팅을 만들어 드렸죠? 그냥 사이사이 넣을 수가 없을 텐데 이거 풀기가. 의자를 가져가라 그랬죠. 3개의 의자는 지가 가져가면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빈 의자가 5개가 있겠죠? 이 3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의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면 됩니다. 지휘자 들고 가서 하겠죠? 그러면 6개 중에 3개 선택 곱하기 3패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게 매칭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이거는 번호가 지정돼 있고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 봐봐. 만약에 여기 A가 앉고 여기 B가 앉고 여기 C가 앉아서 치면 얘가 5층에 내린 거고 6층, 7층에 내린 거고 8층, 9층, 10층에 내린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차피 층수는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를 세팅해버리면 답은 나온다. 욕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번호를 잠깐 무시하고 애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나열해서 그게 새로운 번호의 세팅이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쿨이라인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93번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뭡니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앉을 때 여학생은 이웃해서 앉고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도록 앉아라. 단 두 학생 사이에 빈 의자가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 걸로 본다. 남학생은 붙이고요.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데 빈 의자도 이웃하지 않는 상황으로 봐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가보시죠. 자, 지금 상황은 얘는 이렇게 보겠다. 남자가 2명이고 남자 2명, 여자 2명, X와 Y시죠. 얘는 이웃시키고 그 다음에 그럼 빈 의자가 2개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사람 개체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구분이 안 되는 사람 2명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빈 의자가 2개가 있는 거죠. 이 6개를 나열한다 보는 게 나아요. 다만 얘 둘은 구별되지 않는다. 로 보시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3명을 빈 의자에 앉힐 때 이게 의자를 여러분 머릿속에 깔아놓고 사람을 앉히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의자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거기 앉히는데 나열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자를 가져가서 풀어버리면 편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 생각 자체가 얘가 어쨌든 이 의자는 고정된 6개잖아. 그 6개의 빈 의자에 여기를 두고 사람을 남자를 이렇게 봐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야. 의자를 뜯어내야 됩니다. 알겠죠? 뜯어내서 지껏 지가 들고 있으면 돼 그냥. 알겠죠? 그리고 앉아버리면 6자리만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얘들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이사이 끼워 넣기로. 그럼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남자 둘 이웃시키고 빈 의자 3명까지 3개를 나열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에 여자를 끼워 넣으면 되죠. 구도 잡혔습니까? 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구별되지 않는 걸 어떻게 나열하느냐? 요것도 이제 하나 팁을 잡아드리면 봐봐. 요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라. 이걸 만났어. 알겠죠? 그럼 사람이 다 다르면 6팩 하면 되는데 3개가 똑같으니까 이게 팩토리얼이 안 먹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뭐 아이디어 없습니까? 플레이 내가 하면 되니까 던져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얘를 먼저 나열하세요.
자리가 6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구분 안 된 놈부터 안 쳐 일단. 나머지는 나열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자리가 이거 1년 나열하면 어쨌든 이제 처음 앞에 줄부터 6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6군데 자리에 이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 거야? 6개의 자리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돼. 왜? 구분이 안 되잖아. 자리 뽑으면 거기 땅땅땅 앉으면 끝. 이해되겠어? 네. 영도 이해돼? 네. 빈자리가 몇 개 있어? 예를 들면 여기 치면 3개 남았지. 거기 A, B, C는 나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열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저기 합쳐지면 얘는 쉽죠.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자, 얘랑 비는 자 2개만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여자를 끼워 넣읍시다. 상황이 됐죠? 가볼게요. 얘는 한 명으로 볼 거고 2명, 3명을 나열한 건 3팩이 아닌 거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 자리 중에 3명만 나열할 거 아니야. 2개 선택해서 얘를 넣어놨고 그죠? 그러면 2자리, 3자리가 이렇게 앉을 건데 이 3개 중에 얘 둘을 먼저 넣은 거야. 여기다 쳐. 얘를. 알겠죠? 얘는 여기 고정. 여기 들어와야 돼. A, B.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요게 결국엔 3가지라는 건데 이거면 몇 개 안 되니까 봐봐. 이 집단이 여기 오는 경우 땡땡, 여기 오는 경우 땡땡, 여기 오는 땡땡 3가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이 3가지.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떻게 하면 돼? 아 잠깐만요. 얘들 꼼지락 2패. 미리 처리했습니다. 알겠죠?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자 2명을 하나, 둘, 셋, 넷 군데에 넣어야죠. 4군데 중에 2개 선택. 거기에 나열. 이러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틀을 잡으시면 비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 102번 102번 나오겠습니다. 102번 전에 혹시 있습니까? 97번이요 97번 나오겠습니다. 자, 좀 볼게요. 97번입니다. 자, 경우의 수는 항상 얘기하지만 풀이가 진도고 풀이가 공부입니다. 알겠죠? 지겨울 수밖에 없는데 네, 가시죠. 자, 97번 보시면 1, 2, 3, 4, 5, 6,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빨리 달려볼게요. 짝수끼리 이웃하지 마라. 2, 4, 6은 이웃하지 마라. 이웃 안 돼. 알았어. 홀수인 소수끼리 이웃하지 마라. 홀수인 소수가 누구죠? 3, 5, 이웃하지 마라. 이 말이네. 그죠? 얘네들 이웃하지 말고 얘네들 이웃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아, 이것도 또 하나를 정리해줄 만한 좋은 소재라서 얘기 좀 하시죠.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 부정인데 부정. 잠깐만요. 안 되겠습니다. 저거는 기회가 되면 그때 얘기할게요. 알겠죠? 이건 부정인데 부정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3명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를 풀 때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6번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3명부터는 안 돼. 그게 더 안 좋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치고 가겠습니다. 그냥 치고 가면은 얘는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얘도 이웃하지 않고 얘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죠?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 우리가 사이사이 집어넣잖아. 그치? 근데 지금 얘는 3명이고 얘는 2명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치고 가긴 해야 돼요. 이 3개를 먼저 깔아놔 버리면 그 다음이 좀 생각보다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꼭 먼저 가시고 2명짜리니까. 그럼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봐봐. 이거는 요 경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나는 여기 1이 하나 남아있지. 1, 4, 5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얘를 나열할 생각이야. 이해되겠어요? 근데 처음에 얘를 먼저 나열하고 두 번째 얘를 나열할 건데 처음에 나열할 때 3, 5가 이웃해도 되긴 해요. 왜냐면 3, 5가 이웃하면 사이에 무조건 넣어버리면 되잖아. 3, 5가 이웃하지 않게 있으면 그냥 사이사이 아무 데나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나열할 때 구분을 3, 5가 이웃하는 경우와 3, 5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분리시켜 풀긴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먼저 초동으로 얘를 나열할 때 3, 5가 붙어 있으면 짝수를 나열할 때 3, 5 사이에 무조건 한 명을 넣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3, 5가 이미 떨어져 있으면 그딴 거 다 무시하고 나열하면 되잖아.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푸는 방식과 이걸 푸는 방식이 뒤에 숫자는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분리해야지. 묶어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봐봐. 자, 3, 5가 이웃합니다. 봐봐요. 얘는 이웃했어. 한 놈이야. 2개 나열 2패. 3, 5 꼼지락. 지금 현재 상황은 3, 5가 붙어있고 1이 따로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 안에 이제 뭘 넣어야 돼? 2, 4, 6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여기는 무조건 한 놈이 한 개가 들어가야 돼. 그쵸? 이랬으니까 여기 한 건 확정이야. 그 다음 자리가 하나, 둘, 세 개 남아있죠? 셋 중에 자리 몇 개만 뽑으면 돼 이제. 2개 뽑으면 되죠. 한 개는 확정이니까. 3C. 그게 얘랑 얘랑 가정하면 거기에 3패. 끝. 됐습니까? 두 번째 케이스. 3호가 이웃하지 않은 경우는 몇 개가 없어서 되게 쉬운 게 1이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호가 양옆에 나열되면 2패. 그래서 이제 이미 3호는 내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2, 4, 6을 하나, 둘, 셋, 네 군데 중에 3개 선택 나열.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어려운 문제는 은근히 나오는 소재예요. 이 소재가 뭐냐면 이웃하지 않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라.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알겠죠? 처음에 나열된 놈이 이웃해도 되는 경우도 되고 이웃해도 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분리시켜서 보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복습 열심히 해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아까 102번 102번 보시죠. 자, 크기가 서로 다른 A사 카메라 세대와 크기가 다른 B사 카메라 세대를 일렬로 진행하려고 한다. 자, 크기가 다른 걸 또 표현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쓸게요. A1, A2 여러분 쌤이 이렇게 쓰는 이 구체화 작업이 생각보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세팅을 잘 해놓으셔야겠죠. 이런 거 풀 때 다 그냥 동그라미 놓고서 그리는 친구도 있어. 알겠죠? 아, 좋지 않아.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감당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쓰이면 크기 순이야. A3이 제일 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도 크기 순이에요. B1, B2, B3. 얘도 크기 순이에요. B3이 제일 큰 거야. 알겠죠? 들어가 볼게요. 자, 이 6대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가장 큰 A사 카메라가 자, A3이 얘가 가장 작은 B 카메라보다 왼쪽 B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상황이겠어요? 이건 좀 쉽네. 나열하는데 얘 둘은 얘가 왼쪽에 있어야 돼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요 문제는 아직 매칭이 어렵겠지만 요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왜인지를 좀 들어가 볼게요. 봐봐. 지금 결론은 내가 지금 6개를 나열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근데 지금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이제 A3가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A3와 B5는 2팩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고정인 거야. 그러면 얘를 먼저 나열하세요. 흡사 똑같은 거 나열하는 것처럼. 알겠죠? 그러면 6개의 자리에서 얘 둘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몇 개의 자리 필요해? 2개. 60부터 하시죠. 그죠? 그럼 만약 여기랑 여기랑 치자. 왼쪽이 뭐야? A3지. B1이지. 확정. 나머지는요? 4패. 여기서 약간 저런 느낌을 알겠습니까? 흡사 같은 것을 먼저 처리하는 느낌을 알겠죠? 자리만 선택하면 고정이 돼버릴 거 아니야. 나머지는 나요. 제의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또 100번 100번 보시죠. 100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빨간 공 2개와 열심히 달릴게요. 빨간 공 2개랑 파란 공 3개가 있다. 잘 푼 친구들은 또 항상 얘기하는 자기 풀이 비교하시고요. 혹시라도 쌤보다 잘 푼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검증 받으시고 알겠죠? 이때 재수가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검증만 좋아요. 자, 서로 다른 빨간 공 2개. 빨간 거 레드로 쓸까요? R1, R2 2개랑 파란 공 3개. 서로 다른 B1, B2, 블루 3개. 그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시죠. 꺼내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게 나열하라는 얘기죠. 그죠? 1년은 나열할 때 이 말입니다. 한 개씩 5개 꺼내는 거니까 순서는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그럼 아예 문제 쉽게 저 5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빨간 공은 이웃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파란 공은 모두 연속하도록 꺼내지 않는다라는 건 2개만 연속하는 건 괜찮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 빨간 공은 연속하지 말고 파란 공은 2개만 연속은 괜찮고 다 연속하면 안 돼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빨간 건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빨간 거를 사이사이 집어넣읍시다. 그냥 알겠죠? 그때 파란 공이 문제인데 뭐 일단 가볼게요.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카테고리를 만들려다가
일단 가볼게요. 얘를 먼저 나열합시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얘가 말하는 걸 지켜주면서 빨간 공을 잘 밀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해볼게. 얘 나열하면요 3팩. 얘 어렵겠다. B1, B2, B3가 있어 이제. 빨간 공이 2개밖에 안 돼서요. 사이에 집어넣긴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만 안 넣으면 되는 거야? 서진 어떻게만 안 넣으면 돼? 1번, 2번, 3번에 치면 4번 중에 빨간 거 2개를 얘가 말하는 나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2개를 더 밀어 넣으려면 어떻게만 안 넣으면 될 것 같아. 1번 4. 그렇죠. 1번, 4번에만 넣는 경우만 안 생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는 2개를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리 선택을 센스 있게 봐봐.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건데 거기 1개 빼야지. 1, 4인 거 빼면 되잖아요. 그쵸?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곱하기 2패.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까? 네, 저거를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기준을 원래 잡을 때는 뭐 3개를 나열할 때 뭐 2개만 붙어 있는 경우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3개밖에 없어서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알겠죠? 넣을 때 잘 넣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됐나요? 네. 잘 됐습니까? 자, 또 있는 문제가 혹시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풀이를 또 받아서 진행하고요. 네, 10분 남긴 이유는요. 오늘 경우의 수를 끝낼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용 정리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23페이지에 여러분 이제 어차피 지금 하는 문제들, 쌤이 풀어준 문제들, 우리 기출 문제들을 꼼꼼하게 복습하는 거, 그 다음 문제를 다시 풀고 자기 스타일의 방향을 잡는 거, 그거 자체가 경우의 수 공부고요. 진도고요. 알겠죠? 레벨업 시키는 과정입니다. 뭔가 더 대단한 거 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많은 상황들을 자꾸 풀어보고 자기 기준 정확히 정하고 자기가 뭔가 푼 문제에 대한 잘못된 걸 잡고 이거 자체가 경우의 수 공부이기 때문에 뭘 더 배우고 할 거 사실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걸 열심히 진행한 친구마다 자기만의 게이지가 생길 거야. 여기는 그런 파트라서 알겠죠? 그래서 복습 꼼꼼히 하시고 혹시 자기가 접근한 소재가 아닌 방식을 쌤 주는 게 있다면 다시 다 풀어봐야죠. 알겠죠?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당장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꾸 해석하는 다양한 연습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그거 해보시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 경우의 수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 121번에 나와 있는 오늘 풀이를 어쨌든 102번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끝까지 숙제를 드리고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내용 정리 좀 해드릴게요. 순열과 조합의 공식 증명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봐봐요. 자 우리가 그 십시삼 같은 걸 연산할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연산해 왔죠? 10 곱하기 9 곱하기 8 10으로부터 3개의 수를 곱하고 나누기 3팩을 하여라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한글로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산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교과서에 뭐 n 컨비네이션 r 해가지고 한글로만 n으로부터 r개를 곱하는 r표를 이렇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교과서에 명시된 풀이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를 알긴 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문제예요. 요거는 그걸 못 풀기 때문에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원래 배웠던 NCR은 n으로부터 r개를 곱하는 r표를 나누어라 혹은 이제 NPR은 n으로부터 r개를 곱해라 뭐 이렇게 정리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이거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NCR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 개념서에 명시된 알겠죠? 그렇게 한글은 아니고 원래 풀이가 이거예요. NCR은요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가로하고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원래는 알겠죠? 원래 공식은 이거예요. 요거의 산수법은 얘입니다. 그 다음에 NPR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이 암기는 사실 얘만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NPR은 뭐가 되는 거지? NCR 곱하기 뭐였죠? R 팩토리얼 그죠? 그럼 저기다 R 팩 곱하면 날아갈 거 아니야? n 마이너스 r 팩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구하는 게 NPR의 원래 계산법이에요. 원래 계산법 알죠? 요게 원래 정의 계산법인데 요거를 이제 식으로 외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산수 편하게 하라고 이제 한글로 쌤 정리해 드린 거고 알겠습니까? 원래는 요게 있다 알겠죠? 쌤 우리가 이걸 몰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지장이 없는데 딱 요 유형에서 지장이 있습니다 알겠죠? 딱 요 유형 증명하는 유형이 있어요. 요런 유형에서는 지장이 있다. 이제 앞으로 기출에서는 아직까지는 쌤이 이제 요런 류의 문제를 설명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기출에 보통 한 문제씩 내는 편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어렵진 않고요. 되게 쉬운데
일부러 쌤이 이제 여러분이 만난 기출은 넣진 않았습니다. 예, 정리를 이건 해줘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만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요 계산법은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연산해 보시면 우리가 했던 그 산수와 똑같아 그냥 결과는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산수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뭐 하나만 적어보면요. 10시3분부터 해볼까? 얘가 우리가 하는 연산법이 있지만 원래 계산은 뭐다? 10팩 나누기 3팩 7팩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요거 7팩을 약분하면 너네가 아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산수 쉽게 하려고 요걸 내가 한글로 적어서 정리해 드리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3팩, 7팩 분의 10팩이 있으면 이거 NCR 정리한 건지 보이십니까? 얘를 더하면 얘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10시 3을 계산한 거거나 아니면 10시 7을 했다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 모양은 알고는 있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런 걸 어디 써먹냐? 여기 121번을 가보겠습니다. 121번입니다. 뭐 121번이나 122번이나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자, 얘는 그냥 쌩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증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쌤은 요 두 문제를 쌩으로 그냥 증명하는 걸 보여드릴 것이고, 알겠죠? 나머지들은 이제 만약에 기출이 나오면 이런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 박스를 뚫어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니? 라는 거기 때문에 증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런 박스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쌤 증명을 해볼게요. 자, 얘가 뭘 주장하냐면 n-1p 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이 npr과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되게 독특한 성질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저런 성질을 묻는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증명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증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려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놈이? n-1팩 나누기, 그죠? 됐습니까? np는 이거야. 얘한테는 빼는 거잖아. 어떻게 되겠어? n-r-1팩 되겠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요거를 여기에 적용을 여기.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알겠어요? 네, 플러스 r 곱하기 얘는 뭐겠어? n-1 팩토리얼 곱하기 얘 빼기 얘니까 n-r 팩토리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증명을 하는 거니까 결과를 알고 있죠. 뭐가 만들어져야 돼?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증명하는 거니까. 그럼 봐, 이거 분수지. 통분하면 이거 나와 그냥. 그럼 끝. 여러분들이 이거 통분하는 과정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뭐 대단한 증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분수니까 통분하면 얘가 나오겠지. 통분하겠습니다. 봐봐요. 자, 우리가 9팩이 있으면 여기 10 곱하면 10팩 맞죠? 그죠? 그러면 n-1팩이 있으면 여기 n 곱하면 n팩이 되겠죠? 그죠? 자, 분모를 맞출게요. 얘가 지금 얘보다 숫자가 작잖아. 이쪽에 분모 맞춰야 되겠지? 여기에 분모 분자를 뭘 곱할까?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n-r을 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 됐어요? 봐봐. n 여기 한번 쓸까? n-r-1팩에다가 n-r을 곱하면 얘가 n-r 팩토리얼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겠습니까? 준호 이해되냐? 이해 안 돼도 괜찮아. 내가 너 설명했을 때 이해돼? 얘보다 1 큰 수니까 이게 합쳐질 거 아니야. 승우 알겠어? 얘가 되겠죠? 제가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자, 얘랑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 얘를 곱합니다. 알겠죠?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면 저쪽 분모는요 n-r 팩이 될 것이고 분자는요 n-r에 n-1팩이 되겠죠. 그죠? 더하기 r 올릴게요. n-r 팩에 r 곱하기 n-1팩 되겠죠. 되겠습니까? 분모가 똑같으니까 합칠게요. 합치면 n-r 팩 분의 얘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n 팩토리얼 마이너스 r 곱하기 n-1팩
요거 더하기 R 곱하기 N 마이너스 1표 맞습니까? 이해돼요? 봐봐.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정리한 거야. 요렇게 곱한 건 N팩 바로 쓴 거야. 합쳐서 N 곱하기 N 마이너스 1팩이니까 N팩 됐어요? 마이너스 R 곱하기 N 마이너스 1팩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요 분자가 데리고 온 거야 그냥. 됐어요? 네. 오케이? 제 알겠어요? 그러면 사라지죠? 이건 없네. N-R 팩 분의 N 팩 따라서 얘는 NPR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걸 내가 증명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얘가 식을 줬잖아 그냥.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이거 되거든? 증명해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을 그냥 이 뭐냐 그 교과서에 명시된 NCR과 N팩으로 세팅한 다음에 통분하면 나와 그냥. 알겠습니까? 네, 그거 연습 한번 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122번 또한 요렇게 집어넣어서 통분해서 정리하면 우변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테스트에서는 한 문제쯤 기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저기 어쨌든 다음 시간에 103번부터 풀이는 받아서 진행할 거니 이 끝 번호까지 경우의 수를 끝내와 주시면 됩니다. 103번까지. 한 21분 정도 되겠네요. 그걸 풀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가세요.